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방송 본격 기레기 타파쇼 저널리즘 토크쇼 M 22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예. 열린민주당 공천 추천 최진봉 교수가 상당히 많은 표를 획득했다는 후문이 네. 있습니다만 네.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예. 여기 계신 거 보니까는 뭐 네. 연락이 갔지 않았어요? 아 연락이 왔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뭘요? 저는 교육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내가 희생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렇죠. 돈만 벌어보자. 네. 뭐 교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학생 핑계로 괜찮아요. 교수는 별로 돈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면 어떻습니까? 네, 네. 뭐 이 나라 좀 더 불공정한 나라 되는 그렇지. 거죠 뭐. 그렇지. 안 하시면 그렇지. 어때요? 네. 애들 살기 힘든 대한민국 안 돼, 되는 안 돼.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불행한 세상 만들어 주시는 그렇지. 거죠 뭐. 그렇지. 아니 이거 교수 월급 얼마 안 된다고 해도 네, 맞아요. 방송 가입돈을 벌거든. 국회의원 가입돈을 못 벌어. 방송하면 돈을 안 주거든. 정말 예, 이거 국회의원 하면 이거 예, 출연료 받아가면 안 됩니다. 무료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안 나올라 그랬을 거야. 야 돈도 안 주고 이러가자 이렇게. 아니 여기서 그렇게 언론 개혁을 외치시면서 진짜로 언론 개혁을 할 수 있는 칼을 쥐어준다고 하니까 그 얼마 주는데? 아이 그럼 나 못하지. 지금 보수 쪽은 지금 돈다발을 싸들고 가갖고 나 좀 시켜주십시오 한다는데. 아이고, 정말 속 터져가지고. 아유. 아니 우리 추천을 잔뜩 받아 아주 정말 한 탑3를 받았다고 내가 후문을 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집어쳐 씨. 추가 모집 안 하나요? 약 올리는 거지 지금. 약 올리는 거지 지금. 아, 정준희 교수도 상당히 많은 표를 맞아요. 받았는데 정준희 교수도 고사했다. 그러니까요. 또 쓸데없이 라이브 의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정준희 고사했어. 그 알량한 자존심. 대한민국 학자들의 민낯이야. 그렇지. 정준이가 안 한다는 걸 내가 할 수는 없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확인하지만 네. 돈 없는데 진봉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그까짓 됩니다. 거가 국회의원 월급 아이, 내가 미래에서 받는 돈이 얼마인데. 전혀 아니. 모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함입니다. 아 근데 우리가 웃고 떠들었지만 좀 아쉽긴 많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이. 저도 아쉽습니다. 사실. 아, 근데 그 사실 혹시 뭐 국회의원 생각 있으셨다 하더라도 이 저널리즘 토크쇼는 할 수 있거든. 예, 팟캐스트 유튜브 상관없기 때문에 해도 돼요. 우상호 계속 하잖아 팟캐스트.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에이, 그래서 그랬구만. 네, 맞아요. 그래서 방송 못하는 줄 알고. 못하는 줄 알고. 이거 저기 사모님이 많이 반대하셨다. 네, 반대 많이 했죠. 많이 반대했고 가족들이 다 반대했어요, 사실. 아니, 원래 가족들은 네, 정치한다 그러면 정말 반대해요. 반대해요. 네, 이 작가는 정말 만약에 재수 씨가 반대했으면 버렸을 텐데. 아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서로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어야지. 입 밖으로 얘기하고 그냥 재수 씨 그거를. 미안해요. 아니야. 보고 싶어요 재수 씨. 나는 가족의 이념보다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마침 잘 됐다 이러지. 예. 하지만 아주 큰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말 못할. 아, 그래서 안 되는군요. 후보로 아무리 떠도. 불출마. 불출마. 대한민국 진보를 뒤흔들 스캔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동안 불출마합니다. 50년 동안 불출마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잘 돼야 될 텐데요 다행. 네. 그렇죠. 잘 돼야죠. 예. 제가 안 가고 다른 분이 가있으니까 더 잘 돼요. 아, 더 잘 될 거라고 그럼요. 봅니다. 예. 예. 좋은 분들 많이 가셨으니까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오늘 보니까 김성애, 조대진 다 나간다고 했더라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주진영, 김성애, 조대진, 그다음에 김진애, 황희석. 그다음 최강욱. 최강욱. 네. 최강욱까지. 이건 아직 모르니까. 욱? 면접을 본 거예요? 모르지? 그 JTBC에서 보도했더라고 면접 봤다고. 제가 알기로는 오보입니다. 그거 면접 안 봤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센 사람이니까. 어? 아, 그리고 이제 워낙 그 민주당에서 만든 비례정당이 별로 이렇게 후보들이 몇 면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비례 정치연합 그 원로들이 만든 그건 이제 깨졌습니다. 맞아요. 예, 완전히 깨졌고 그래, 어떻게 할지 뭐 그건 모르겠고요. 민생당, 녹색당 할지 미래당이 할지 모르겠고. 자, 민주당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을 위해 함께해서 군소정당 한 3개랑 같이 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 당 대표들이 한 명은 미성년자 추행 맞아요. 혐의가 있더라고. 들어오는 기사가 군소정당 나왔어요. 대표. 기사가. 예. 네. 또 한 명은
환단고기를 주장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위험한데. 그거 그래서 좀 문제가 있네요. 당 대표들이 그런 분들인데 네. 그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앞에다 깔 거거든. 네. 그렇죠. 그 그걸- 사람들을 소수 정당 앞에다 네. 깔죠. 골치 아프겠다. 아마 좀 다른 뭐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거나 혹은 정의당하고 함께 했을 때는 앞번호는 다 그 정의당이나 뭐 민생당이나 주고 우리는 뒤에 7개만 가져가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고 7개만 가져가겠다?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 용납 안 할 것 같습니다. 전 반대입니다. 더 많이 갖고 와야지. 당연한 거죠. 그 더 많이 갖고 갔을 때 그 소수 정당하고의 어떤 협상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후보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서는 아마 내일쯤 모든 후보가 오픈될 것 같은데 그 후보의 역량을 되게 비교해서 예.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마 나눠질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이건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몰빵할 필요 없고요. 원하는 데 찍으면 됩니다. 이 목표는 미래 한국당 걸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 투표를 해도 3% 이상만 나오면 다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밑에짜리 당이 막 나온 게 그게 문제지. 그래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일 아마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공개가 되면은 뭐 알겠지만은 내일 확정돼서 공개하는 거예요? 예. 와. 누가 봐도 그냥 민주당 사람들이야. 누가 봐도. 그래서 그 나중에 혹시 민주당하고 사이가 뭐 벌어진다거나 그런 일 걱정하지 말고요. 혹 민주당이 일당이 안 되면 합치면 됩니다. 그렇지. 열린민주당 합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일당이 된다. 그럼 굳이 합칠 필요 없습니다. 굳이 그냥 이렇게 가면 돼.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일당이 안 돼. 그러면 좀 빌려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합당해야지. 그럼 합당은 일당이 안 되면 합혀야죠. 일당이 안 되면 합치면 돼요. 당연히 그리고 합쳐야죠. 뭐 만일 뭐 민주당 일당이 됐고 근데 열린민주가 한 15개를 얻었어. 예를 듭니다. 포 이그젠플. 그러면 다른 정당이랑 뭐 정의당이랑 연합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야당의 고난, 여당 같은 야당의 고난이 높아집니다. 공수처 한 자리 뺏어온다며. 교섭단체가 되면. 그렇죠. 추천 뭐 여당 2명, 야당 2명 추천이에요. 예, 추천을 할 수. 그래서 공처장을 예를 들어 최진봉을 추천해. 그 민주당 의원 2명이 최진봉 추천합니다. 했는데 야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안돼 추진봉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야당 중에 한 명이 열린민주야. 저도 추천합니다. 이러면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이잖아. 좋잖아. 만일 저 정의당하고 교섭단체 꾸리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더불어시민당 있잖아요. 선거가 끝나면은 복귀하잖아 민주당으로. 근데 예를 들어 거기서 한 10명이 당선됐다. 그러면 5명만 복귀하고 5명은 열로 와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드는 거야. 그 야당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야당이 되는 거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그거 완전히 변신 로봇 조합하는 로봇 있잖아요. 그거 되는데. 야 역시 이 정치판에서 뒤에 이렇게 모사 꾸미는 거는 내 머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씨발. 행복해. 그 머리 좋은데 왜 주식하는 머리를 넣냐? 마이 갓. 그 달라요, 형 달라. 에이.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주식은 정치만 해야지 왜 주식을 하냐고. 주식은 코로나 때문에 될 줄 알았나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알았겠어. 야 이거 옷 입고 왔는데 빨리 약 좀 개발해라 치료제. 치료제 내라. 아니 뭐 그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제 뭐 빨라야 9월 얘기하더라고요. 9월 못 기다립니다. 그 임상 실험 좀 줄여 씨. 대충 원숭이한테 몇 방 넣고 그냥 원숭이한테 몇방 이런 상황에서는 좀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이 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근데 임상은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미국의 한 회사가 지금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모 회사가 네. 미국에서 그 동물 임상 시험 안 하고 바로 지금 환자들한테 임상 시험 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된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게 선거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봅시다. 예. 네. 이 작가가 기대하는 건 그걸 통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길 바라는 거지. 이게. 아니 지금 그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데 야, 이렇게 계속하면은 결국은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주식이 잘 돼서 돈을 자기가 좀 벌면 야 내가 이렇게 똑똑해갖고 내가 촉이 좋아가지고 뭐 기업 분석을 잘해가지고 먹었다 생각해. 근데 돈을 잃잖아요. 그럼 다 정부 탓해. 그렇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그거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계속 이러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맞아, 그렇죠. 이 정부를 위해서라도 주식시장 안정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동형도 보수로 갈 수 있어요. 형 그 뭐냐 보수로 가서 거기서 출마해. 그다음에 형 잘못을 거기서 또 들지. 진보가 영구집권이야. 지난주 슈퍼챗 쏴주신
감사한 분들. 네, 님자 고고고. 빼고 말씀드릴게요. 상상고양이, 황태윤, 박성환, 민주, 김민주, 네오레프트, 가지산 돼지국밥, 이블라블라, 최고 미숫가루, 닭근의 역정, MR00, 포청천, 제이심, 지돌이, 이창섭, 마국주, 이재혁, 또라이, 정정혜경, 규규, 소우주, 정보보제이드, 박진옥, 염정훈, 허니베어제이, 손오코스, 운무, 상롱리, 유성희, 심정자, 김진대, 구글, 바이원, 임주희, 인천남, 신민철, 정호안, 이승선, 정열강, 휴안, 황초사, 박치타, 김영호, 강성비, 최봉우, 박지현, 이선, 구름커피구름, 달려거북이, 최경숙, 데니, 포항허대만 화이팅, 은주리, 용희, 산영, 숙현님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 미르미디어 소식. 주간 미르미디어 갈까요? 네. 미르미디어의 가짜뉴스 생산지 100% 옐로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주간 미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사장의 아들 이재율 군이 놀라운 상황극 설정과 연기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재율 군은 피곤에 찌든 이동영 사장에게 놀아달라고 보채며 병원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동영 사장이 환자, 이재율 군이 의사였던 그 상황극을 이 자리에서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극은 이동영 사장의 제보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똑똑. 여기가 무슨 병이든 고친다는 거 이재율 병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 찾아왔네요. 네, 일단 누우시죠. 먼저 배를 째겠습니다. 오자마자. 아니 저는 두통 때문에 왔는데요. 두통도 배를 째면 낫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이거 의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됐습니다. 몇 살인데요? 7살입니다. 그 어서 누우세요. 아야 잠깐만요. 그럼 저 그 치료하신 환자 중에서 유명한 건 뭐가 있어요? 10년 전이었죠. 코로나에 걸린 환자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배를 째서 코로나를 꺼내 주었죠. 아니 그게 뭐 이거 어떻게 어서 누우세요. 예? 아이고야. 배를 째겠습니다. 어서 누우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개그맨들도 인정한 완벽한 상황 설정과 개그 포인트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얼마나 텔레비에서 코로나19 하면 애가 머릿속에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지금 의사 경력 20년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배 갈라서 코로나19 꺼냈다는 거잖아. 아니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 저것도 있었어요. 네. 또 다음에 또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다른 손님도 왔어요? 다른 손님이 와가지고 누우시라고 어디가 아프시냐 해서 심장이 아프다니까 예 심장이 멎었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1년 동안 입원하시면 됩니다. 돈도 잘 벌어. 아빠 닮아가지고 돈도 잘 벌어. 멀쩡한 환자는 심장이 멎었다고. 섞었는데 10년이.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요즘에 그 육아가 네.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네. 어린이집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고 계속 집에만 있거든. 네. 그러니까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엄마들 놀아주려니까 스트레스 받고 계속 지 혼자 못 노니까 이렇게 자꾸 놀아달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지금 돼지가 됐어. 살이 엄청 쪘더라고요. 계속 저기. 먹어. 응. 밖에 못 나가고. 운동량은 떨어지고. 못하니까. 우리 아들도 히스테리 부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소리 질러. 컴퓨터 못 하겠다고. 애들도 지금 살 뒤룩 아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말라 그래. 그럼 컴퓨터로 해야지. 근데 부모가 하니까 너무 오래 하거든. 하지 마. 그러니까 못 자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애들 나가지도 못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부들은 설거지거리 어마어마 밥 차려야지. 그 이름이 생겼더라고요.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우울증. 누가 그래? 생겼어. 생겼어. 있어? 네. 뭐 제가 하는 건 전혀 못 믿으시잖아요. 선생님, 야, 제가 뭐 없는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형님? 제가 형님보다는 가짜 뉴스 들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내 눈 봤냐? 야, 그런 게 있어. 그러다가 이동형 있어. 그래? 있어. 달라진 거 뭐 있어? 형이 있다고 한마디 한 거밖에 없잖아. 근데 눈빛이 이렇게 달라져요, 형님? 미안하다. 이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성범 씨 준비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짧게 할게요. 앞에 얘기가 좀 길어졌으니까. YTN에서 이상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 미국 뭐 의원인가 그 사람이 코로나 그 검진 우리나라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잘못된 게 있죠. 예. 도마오른 검사 정확도 정부는 신뢰 의심 여지 없다. 요게 제목이에요. 제목을 보면 네. 야 우리나라 검사 설렁설렁하는구나. 그렇지. 우리나라 검사 많이 한다고 그러더니 그게 좋은 게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국민들이 할 거란 말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기자가 했을까요?
국내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가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건 두 가지예요. 17,000명 가까이 지금 검사를 했는데 몇 건 정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럴 수도 이렇게 있고.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리 검사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이거 가짜 뉴스인데 팩트 체크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중요한 건 팩트 체크가 아니고 팩트라고 해도 이런 기사를 쓰게 되면 지금 이거 막으려고 생고생하고 있는 정부,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 그분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 빼는 기사를 냅니까? 그럼 그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하찮은 모양이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검사들보다 오래 걸리고 채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을 하고 있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죠. 이건 또 WHO가 권고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기했듯이 미국 의회에서 거론된 검사법은 와전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나온 지가 지금 지난 주말이었나 꽤 됐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오늘까지. 내렸을 줄 알고 안 내리고 계속 놔두고 있어요. 그게 서운한 거죠. 차유정 기자인데요. 우리 차유정 기자 창피하라고 기사 제목 2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중앙일보 미국 엉뚱한 코로나 진단 키트 비판 한국 키트 아니다. 문화일보 한국 진단 키트 정확성 떨어진다는 주장 사실 아니야. 창피한 줄 알아야죠. 예. 세상 하다못해 중앙일보 문화일보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세상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차유정 기자? 예. IMF 때 그 우리 언론이 네. 해외 언론에서는 전부 한국 위험하다고 했는데 우리 언론만 괜찮다 그랬습니다. 네. 결국은 준비 못한 국민들만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했습니까? 그리고 IMF 이후로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사이에 확 번져가지고 그 후유증을 아직도 앓고 있습니다. 그 언론 책임 없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그때랑 지금 똑같습니다. 해외 언론은 상찰을 하고 있는데 한국 코로나 대해 이 검역이라든가 키트에 대해서 상찰을 하고 있는데 국내 언론만 죽으라고 비판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만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 앞부분에 있는 음성과 양성의 문제도 네.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래요. 음성으로 바이러스의 양이 처음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이게 바이러스 있는 모든 사람이 양성이 아니에요. 검사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 그 기점이 있어요. 얼마 정도 이상이 나와야 돼.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올 때는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음성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더 발전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더 양성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었다 양성으로 되거나 양성에서 음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검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체질적으로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치유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예. 있다고 예. 의료진이 얘기하고 있어요. 야, 이 얘기를 국회 가서 하면 얼마나 게다가 세상에 어떤 진단 방법, 진단 키트도 100%짜리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100%짜리가? 그럼. 사람이 하는 건데. 다 조금의 오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검사했습니다. 네. 그게 그 몇십만 건 하다 보니까는 뭐 음성이 양성이 될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일로 호들갑 떨고 기사까지 실을 정도야. 그리고 미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빨리 왜 수입 안 하냐고. 우리나라 거 왜 안 가져오냐고 미국 의회 의원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계속 질책을 했어요.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WHO도 이미 인정한 또 FDA의 승인 기준에도 맞는 그런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빨리 수입해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미 의회 의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코로나 초기에 한번 기레기 한번 했었죠. 네. 미국 CDC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다. 그들을 본받아야 전혀 된다. 그렇지 이 지랄 해놓고 어디 가서 그 기자. 지금 얘기 한마디 해보지. 지금도 계속 씹는 기사 쓰고 있을 걸. 알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 계속 비례 정당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거 끝나면 라이브가 끝나면 바로 EJ 유튜브 업로드될 겁니다. 네. 그거 들으시면 앞에 또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하니까 어제 한 거죠? 예, 어제 한 거 따끈따끈한 거? 그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으시면은 뭐 좀 상황 정리가 될 것 같고 리얼미터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열린민주당이 빠졌어. 그래서 그랬더만. 많은 분들이 이것들 뺐어? 봐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이택수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비례연합정당에 다 들어가는 걸로 이번 주까지 됐고 다음 주부터 열린민주당을 단독으로 빼서 조사를 하겠답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예. 다음 주에 아까 이번 주 내일이나 뭐 모레쯤에 이제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이 오픈이 되고 다음 주에 이제 조사할 때 열린민주당이 하면 아마 굉장히 뭐 저는 두 자리 숫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난 이 작가가 깊이 개입 안 했으면 좋겠어. 괜히 또 표적된다. 내가 뭘 개입해요? 어? 나 그냥 이 방송에서 이렇게 훈수만 들 뻔이야. 이렇게 하라고. 그것도 하지 마. 봤잖아. 조중동이 지금 막 없는 거 들춰내가지고 퍼뜨리는 거. 아 무서운 애들이요. 괜찮아 나는. 내가 뭔 얘기를 하냐 너한테. 뭔 얘기를 해. 본인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나 붙여요? 그걸 뭐 몰랐어 나 원래 이렇게 살았는 거 이렇게 갈 거야. 뭐 까는 말들. 라디오 진행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고. 근데 내 거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네.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노란 딱지가 너무 붙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올리면 자동 오토매틱으로 붙어요. 그래서 그 멤버십을 네. 저희가 연구를 했었는데 야 그것도 똑같이 뛰어간다며 구글에서. 구글에서 그것도 한 40% 떼가요. 그것도? 예. 그래서 야 그거 이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네. 회원 ARS 가입으로 그래. 그래. 자발적 이제. 후원 이걸 바꾸기로 제가 전화번호 누르면 바로 되는 거. 그렇습니다. 그걸 그래.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 좋다 해라. 그럼 M2도 나 출연료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M2 출연료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그냥 그 번호로 아직도 전화만 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하고 있어요 M2를? 아저씨.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지금 네? 그 저기 누구야? 우리 그 누나 나왔어요. 최민희. 아 채민이요. 아니 그거는 그냥 이렇게 뭐 한 달 동안 회원 가입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게 가입해 주신 분들한테는 또 소정의 제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모욕하는 거야? 아 그건 있겠다. 술 덜 마실 수 있겠다. 소주잔에다 새긴다고 하더라고요. 뭐 소주 잔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택배는 착불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장원 씨가 준비한 네. 거니까. 제가 준비한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기사인데요.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왜 기사 찢어졌어? 제목을 보고. 전 진짜 약간 눈물까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한스러워서 이 제목을 보고 답답하고. 예,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단독을 달고 나왔습니다. 고3 아들 마스크 줄 선 뒤 발열 마지막 말 엄마 아파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대구에 폐렴 증세를 보인 17세 청소년이 갑자기 숨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다시 재검사 중인데 사연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병원을 갔다가 음성 판정이 나가지고 집에 보냈는데 계속 열이 올라가지고 뭐 병원을 옮기다가 결국은 엿새 동안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예인데 이게 계속 음성이 나왔거든요. 코로나19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이 안 된 사안이에요. 질병관리센터에서도 그래서 계속 이 감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재검사 결과에 따라 이 감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야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나요? 음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시 또 음성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목에다가 고3 아들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 선 뒤 발열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기사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경북 경산 지역 고교 3년생인 A군은 비가 오던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했고 그날 밤 발열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줄선 그날 밤에 발열 증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코로나19가 분명히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짧으면 2, 3일이고 길면 15일까지도 가요. 근데 그날 줄 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 마치 줄 서서 거기서 감염이 된 것처럼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지만 그날 밤부터 발열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정확한 사망 원인은 어쨌든 이 폐렴 증상이 다발적 장기 손상인데 네. 그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만 수천 명이에요. 네. 수천 명인데 그래서 아마 이거는 코로나가 이제 음성으로 나왔고 또 마스크 줄 섰다가 발열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중앙일보에서는 마치 마스크 살라고 줄 서서 코로나가 그때 옮겼다. 그러니까
왜 마스크를 이렇게 줄 서서 사게 하냐. 네. 정부 잘못이다. 이걸로 몰고 그런 가려고 의도를 심은 거죠. 근데 이 일 때문에 일단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 어린 이 청소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명 행사했다는 거에 전 국민들이 일단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두 번째 혹시라도 변종이 나온 건가? 그래서 이렇게 진단 키트도 안 나오고 이렇게 갑자기 뭐 다른 사례가 생긴 건가? 이거에 대한 불안감들도 국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그 부모님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제목 못 답니다. 이용하지 마. 가족들 아니, 슬픔이야. 그 가슴 아픈 죽음을 왜 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합니까? 아, 정말 너무 분노가 막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전 이 기사 제목 처음에 보고. 왜 다 뉴스 이렇게 쓰지? 뭐 마스크 살라고 줄 선 뒤에 교통사고로 중상됐다. 마스크 살라고 줄 선 뒤에 뭐 물에 빠져가지고 중퇴 뭐 이런 거 하지. 아니 이 사람 가족들 생각 안 해?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해요? 비슷한 이런데 할까요 지금? 네네. 이거 봐요. 김민욱 기자 지난주에도 이런 거 갖고 또 정부 혐오 부추겼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질본 좋은 성과 칭찬 19분 뒤 4,995번은 숨을 거뒀다. 대통령이 죽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도 안타까워요. 정말. 그러면서 이 얘기를 갖다가 문장을 이렇게 써놔요. 사망 전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죽음의 공포가 짓눌렸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참 글솜씨 좋네요. 이 글솜씨를 좀 옳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분은 대구에서 돌아가셨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건 충북의 오송저 질병관리본부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그 건물 앞에서 얘기한 것 같죠.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갑자기 21번째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분은 얘가 지난주엔가 썼던 정말 55년 해로한 그 부인의 마지막 길을 코로나 때문에 배웅을 못한 안타까운 사연을 이 기자가 이용한 그 사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당사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시동생한테 돌아가신 분 남편의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 입맛하고 맞는 거지.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 기사 보셨어요? 뭔 기사요? 저기 저 대통령이 질병보건관리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유도 질문을 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뭘 잘한다는 거냐. 요걸 갖다가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람들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김민욱 기자 그냥 대놓고 욕하세요. 비열하게 유족들 아픔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속 챙기지 말고 이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통령이 충북에 있는 질본을 찾아가서 방역 담당자들 격려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외국 언론에도 우리를 찬사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연락 와서 진단 키트 보내달라고 하고 WHO에서도 같이 연구하자. 한국이 잘한다.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방역 당국 관리자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어요. 그럼 격려해야지. 그렇지. 니네 씨 이거밖에 못 엎드려 뻗쳐 이럴까요? 못하잖아. 근데 그거를 환자 사망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정부 비판을 하면 어떡합니까? 또 이제 저는 더 황당한 거는 이 번호예요. 4,995번이라는 번호. 네.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감염된 게 4,995번째 확진 검사를 받은 분이 사망한 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글만 보면 마치 제가 그냥 그 생각이 처음 보면서 4,900명이 사망했나?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그런 약간 느낌까지 설계된 들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 머리 많이 썼네. 이게 그냥 사망자로서 몇 번째 사망자가 생겼다 이러면 또 이해가 돼. 근데 4,995번이란 말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까지 사망자들을 붙일 때 사망자 몇 번째 이렇게 붙였지. 21번째 사망자, 22번째 사망 이렇게 붙였잖아요, 지금까지. 그 4,995면 뭐 3,334번입니까? 그건 없잖아요, 그런 게.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 두 개를 연결시킨 것도 의도가 있어요. 앞부분에 질본 좋은 성과 칭찬한 19분 뒤란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과 연관가가 있는 것처럼 연결시켜 놨잖아요. 네. 대통령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건 아니지.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사망자 적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나가요 지금. 우리가 방역체에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뭐 사망자가 나오는 건 중증 환자들의 이렇게 뭐 걸리면 중증 환자들은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 안 하고 질본 성과 낸 것과 이것을 대비시켜서 질본의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쓴 거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기사가 자꾸 나오는 게 이제 기레기들이 요거에 대해서 씹을 게 많이 팩트 쪽으로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좀 소화하고 다시 네.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편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진생 바이팜에서 만든 흑삼 샴푸입니다. 흑삼 샴푸는 발효 옥삼을 기본으로 100% 천연 유래 성분만을 사용하여 제조했습니다. 발효 옥삼의 영양을 모발에 적용시킨 흑삼 샴푸. 사포닌 성분은 복용하면 면역 세포로, 화장품으로 만들면 피부 세포로, 샴푸로 사용했을 때는 모낭 세포로 잘 들어가서 효능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저널리즘 M 청취자를 위한 비누 중정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배송 메시지에 팟캐스트 듣고 주문했어요 라는 멘트를 남겨주시면 사은품으로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발효 흑삼과 콜라겐이 배합된 흑삼 비누를 보내드립니다. 흑삼 샴푸 구입 문의는 홈페이지 www.gbypshop.com 전화 033-765-5054 033-765-5054로 보내주십시오. 예. 네, 저도 최애하는 샴푸죠. 예. 근데 진생 바이팜 흑삼 샴푸 쓰고 효과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효과를 봐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광고는 짧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사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요즘 어쩐지- 마음도 안 좋으신데. 어쩐지 내 광고 원고를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저러나 제일 짧은 거 고르는 거였어. 아 그거 매출 더 한다고 그 힘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너 어차피 방송 때 말 안 하잖아. 아, 이거 나는 광고라도 많이 하고. 광고라도 길게 하라고. 배려였네. 배려였어. 예, 경기도 재난 극복 캠페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망설임 없이 다가와준 의료진, 또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분들을 모두 고맙다고, 경기도가 함께 응원한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겠다고, 저희도 함께 한다고 경기도에서 캠페인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경기도 화이팅! 예, 경기도가 뭐 방역 나름 또 최선 전선에서 잘하고 있고, 그렇죠. 예. 제일 잘하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랑 경쟁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나. 음. 예. 맞아요. 이런 경쟁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네. 더 해야지 경쟁을. 네. 예, 경기도도 감사하고 또 대구 경북, 특히 대구 경북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네, 세 번째 광고는 영주 은하수 사과 광고입니다. 은하수 사과의 다양한 과일즙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사과즙 할인 행사가 이번 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사과즙을 어느 때보다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로 학교의 개학이 또 한 번 미루어지고 재택근무들도 많이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계신데요. 이럴 때 가정에서 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은하수 사과즙 한 잔 추천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은하수사가. 네. 예. 저는 며칠 전에 또 시켰습니다. 이게 계속 시켰어. 지금 몇 번째 시켰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자, 마지막은 음원 없는 광고. 강성범 씨. 홍암 선식입니다. 네 번째 광고 주식회사 홍암바이오에서 만든 홍암 선식. 음원이 없어서 제가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면역력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홍암 선식은 면역력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홍암 선식은 단순히 곡물을 갈아 섞어 만든 기존 제품과는 달리 통보류에 검은콩과 감귤 착즙액만 넣어서 유산균 발효시킨 저탄 유산균 한 끼 대용식입니다. 지난주에 저탄 갖고 얘기했는데 설명해 주셨네 또 친절하게. 저탄수화물이란 얘기입니다. 홍암 선식의 탄수화물은 백미의 4분의 1 수준인데 통보리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한 끼 대용식으로 충분한 거죠. 한 박스에 3만 원에 15포 보름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과자 한 봉지 가격 2,000원으로 건강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요즘처럼 방콕할 때 쟁여놓고 드시기 좋은 제품입니다. 통보리 몸에 좋은 건 다 아실 테고 통보리에 검은콩, 감귤 착즙액만 넣고 일체 합성 첨가물 없이 유산균 발효시킨 청정 제주산입니다. 국가지정 명인이 개발한 국제 발명품인 이유가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 챙기기에 좋은 홍암바이오의 저탄 유산균 홍암선식. 홈페이지는 홍암바이오.com, 문의전화 1588-4836입니다. 요게 보름치인 거죠. 네.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죽 먹는 듯한 느낌? 그게 들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던던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네. 하나를 준비했는데 매일경제 기사 2020년 3월 18일 기사입니다. 단독. 여기 나왔네. 범여 비례연합 가자환경당 대표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 뭐 충분히 기사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도 문제 없습니다. 예. 내용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에 속하는 가자환경당의 건기재 대표가 여성 봉사단들을 성추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을 사실상 선별하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인상 검증 논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지혜가 있어. 문제지. 네. 지혜가 문제야. 야, 나, 지혜가. 야, 와, 쇼킹이다. 야, 너 씨 이름 뭐야? 최예빈이 너 진짜 뭐야 얘? 지혜가 문제. 한편 그렇죠. 여기서부터. 네. 한편 권 대표는 이 권 대표가 이제 성추행 뭐 전력이 있다는 권 대표겠죠. 저 가자 한개당 대표. 권 대표는 권양숙 여사와 20촌 사이. 야 20촌 사이가 뭐? 야, 너 지금 20촌 사이 뭐야? 얘 누구야? 20초이면 다 걸려. 야 20촌. 내하고 이명박이 하고 20촌 될 거다. 20촌이면 거의 지구촌이야 지구촌. 야, 예빈아 이거 아니잖아. 너 코미디 작가냐? 야 이거 진짜 웃겼어 나. 이거 웃기다. 아, 20초이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돈의 8촌보다도 더 멀어. 20촌이면. 아, 너무 뭐. 야 뭐야 20촌이? 나씨 나 20촌. 20초는 어떻게 셌지?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스러워. 야, 이거 어떻게 이거- 만들기도 힘들 야. 텐데. 와 20촌 대단합니다 대단해. 대단하네. 예빈아 와 대단하다. 제가 경주이시 상사고팡 40대 손인데 학렬이 이명박이랑 똑같습니다. 그 원래 그쪽 집안 상자 돌림이거든. 이명박만 그냥 돌림자 안 썼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상자 돌림이야. 그리고 내가 형자 돌림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시형, 이동형 다 그 형자 돌림이잖아. 그러네? 그러면 진짜 우리 나하고 한 36촌쯤 될 거야. 24촌인가? 그거보다 더 가까울 근데 것 엮어 같은데. 명박이랑 나랑 엮어 그러면 엮어봐. 엮어. 아니면 이재명 지사 우리 아들 이재율이잖아요. 이재명이잖아. 내 밑에거든 거기는. 41대. 나 이재명이랑 나랑 엮어라 친척이라고. 예빈이가 아직 덜 연근 기력인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해. 아직 이런 걸로 사람들 흔들릴 수준은 아니야. 요 나 댓글 나오잖아. 다 쓰는 이 작가 겁니까? 아, 예빈씨 웃긴다. 20촌. 20촌. 오랜만 웃겼어. 좋았어. 여러분들 코미디. 이동영 TV 그 채널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코미디 채널이에요 우리. 코미디예요. 아, 정치 딱- 아니야 정치. 딱 맞았어, 아니야. 20촌. 정치 아, 웃겨졌어. 젊은 기자인가? 그래서 촌수의 개념이 없나? 할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이 나랑 5촌이라고. 근데 그 아들의 아들은 나랑 또 6촌입니다. 네. 근데 6촌 관계 길거리 가다 만나봐요. 몰라요. 만나도 몰라 누군지. 몰라. 그렇죠. 어? 몰라. 뭘 씨. 난 태어나서 6촌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이 기자의 의도는 우리 영부인은 되게 청렴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닐까? 아 그리고 최예빈이 건이 뭐야? 최예빈. 최예빈. 예빈아. 안동건 씨는 본이 하나야. 건 씨는 안동건 씨밖에 없어. 다른 건 씨 봤니? 뭐 이 씨야 뭐 전주도 있고 경주도 있고 진성도 있고 많지만 건 씨는 안동건 씨 딱 하나야 뿌리가. 야, 그러면 다 친척이지. 그걸 20촌으로 엮어? 아, 데스크에서도 이거 보면은 좀 지적을 좀 해주지. 아왜 제비 씨 면박받게 만들어?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아유, 답답하네, 답답해. 그래, 그럼 또 우리 누가 준비했어? 이거 뭐야? 이거 누구 한 거야? 공천 면접? 아, 요거. 조선일보. 아, 요것도 재밌어. 요거 재밌어요. 요거 재밌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에 약간 가까울 것 같아요. 요즘 그 기사가 재밌어지지? 네. 일단 기사 제목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댓글에 예천것이 있다는데 예천것이 안동것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아무리 아는 척해도 날 못 이겨. 아는 척하지 마. 시청자도 내 앞에서 아는 까는 척하지 마. 시청자도 까는 거야? 내가 그러면 지금 많이 순해진 거예요? 예전에 꺼져 그랬어요. 역사, 사회, 문화, 예술 모르는 게 없어 우리는. 어디 거기서 아는 척을 하고 있어. 야 이제 그 청취자들도 이제 막 이거 뭐 까네. 야, 자식의 지식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누구든 청취자고 상관은- 뭐가 없는 거야 그냥 다 깔아뭉개고 그냥. 그래. 야 너 저기 보수 가서 국회의원 나가라. 국민들 까게. 다 꺼지라 그래. 자, 재밌는 거 갑시다. 재밌는 거. 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문 자신감 근거 뭐냐 물었던 전 경기방송 기자 미래한국당 공천 면접이라는 내용입니다. 전에 우리가 다뤄드렸었죠. 예, 경기방송 관련해서 관련된 기사였었는데 이 기자가 경기방송에서 그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경기도 북부로 발령이 나면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면서 자신이 계속 회사에 미안했다. 문 대통령 작년 그 신년 기자회견 때 자신이 질문을 좀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질문은 버르장머리 없다 뭐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질문을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청와대로부터 압박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 방통위의 재심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갖고 좀 사퇴하겠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걸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기자가 미래한국당의 공천 면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이 타이밍이 혹시 형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여기 공천 신청 넣으면 재밌겠다 그랬는데 진짜로 넣었어요. 야, 참 잘 논다 니네. 잘 놀아. 네? 야, 아니 얘들이 잘 논다. 야, 또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았잖아. 나 얼마나 쫄아 있으면. 또 우리 형이랑 나랑 또 말 잘 못한 줄 알고 나는 나 심장이 풀해가지고. 야 이게 집에서 이게 매 맞는 자식들은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숨만 크게 쉬어도 저 구석에 가서 숨는다고. 야 난 내가 또 잘못한 줄 알고. 야 나도 그렇게 안 느꼈는데 왜 이렇게 쫄아? 그러니까 나 42이야 이거. 42이라고. 야 옛날 같았으면은 뭐 진짜 손주도 있을 수 있어. 저기 조선 말기에 네. 평균 수명이 40이었어. 넌 이미 죽었어. 왜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 마을에 소문날 사람이었어. 야 42살이시네 저분이 42살까지 사신데. 야 큰일 나는데 내가. 근데 이분이 그때 그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막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월드컵 때 경기장에 비키니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름 알리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 느낌인 거야.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 어. 목적이 있었던 거지. 맞아. 그러면서 그만둘 때도 자기가 무슨 되게 마냥 희생양인 양, 자기 그렇게. 때문에 회사가 무너진 양 이렇게 하고 나온 건 이걸 위한 포석이 아니었는가? 그래요. 맞아. 정말 못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 자기 때문에 경기 방송이 아웃된 것 마냥 언론 전혀 플레이하고 그리고 그럼. 미래한국당 공천 면접 보고 아유. 그게 말이 돼요? 부끄럽다 이건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워요. 예,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 방송이 방통위 재심이 받은 거는 경영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이 계속 경영에 맞아요. 관여하고 잘못된 경영 방식을 맞아요. 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정정하라라고 조건부 재승인 한 거였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야. 다른 데서 맞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왜? 어차피 안 할 거야. 이 생각으로 했던 건데 마치 자기기 때문에 그런 것 마냥. 지금도 허가권 반납했잖아. 그래서 웃기는 건 방송 폐업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뭐는 계속 하는 줄 알아요? 임대사업은 계속. 임대사업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게 목적인 거지. 네, 임대사업 돈벌이가 사업이. 목적이에요. 돈벌이. 그런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마치 이 청와대로부터 압박당해가지고 자기는 억울하게 이렇게 방송국이 폐업당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한 그건 거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광고 소개하고 네. 제가 갖고 온 거 하나 하고 네, 방송 마치려고 했어요. 네. 지금 최진봉 교수가 네. 더룸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중복으로 잡으랍니까 방송을. 자꾸 걸리적거리시네. 가라가 국회는 안 가고 말이지. 누가 갖고 지금 진짜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자, 저 간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언론 개혁 얼마 드리면 합니까? 궁금해서 그래. 아니 얼마 드리면 해요. 내가 어떻게 돈 좀 땡겨 달러빚이라도 좀 땡겨보게. 돈 없이 돼. 언론 개혁. 알겠어. 자, 알겠어. 자, 들어주지 마. 네. 자, 이번 광고는 하루 900원으로 면역력과 활력을 한 번에 9차 완판된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루산 마카, 요거 산삼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아침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비타민이 한 번에 들어가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활력과 면역을 한 번에 충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완판 행진에 보답하기 위해 2+1 구매 고객 2020분께 수제 후르츠 캔디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필요한 요즘 코어업이 팟캐스트를 응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주세요. 뭐 예. 설명이 필요 없는 제품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네, 다음 광고는 주식회사 소노코스의 아이세라 머드팩과 클렌징 폼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클렌징과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수십만 년간 응축된 빙하머드의 신비한 힘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크림처럼 부드러운 아이세라 빙하팩을 쓱쓱 펴발라 15분 굳힌 뒤 아이세라 빙하 클렌징 폼으로 세안하면 끝!
피부에 쌓이는 미세먼지와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아이세라 빙하 머드팩과 클렌징 폼을 꾸준히 사용하면 모공 깊숙이 박힌 노폐물을 사르르 녹이고 흡착하여 거칠던 내 얼굴을 반짝반짝 광나는 매끈한 피부로 돌려드립니다. 당신의 피부를 위한 최고의 선택 아이세라 잊지 말고 검색창에 아이세라 또는 소노코스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 sonocos.net 소노코스.net에서는 최대 40% 할인 이벤트, 머드팩 브러쉬 증정, 링클 패치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중이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EJ몰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예. 소노코스 머드팩과 클렌징 폼 사실 저널리즘 토크쇼에는 여자 진행자가 없어가지고 화장품 광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머뭇머뭇거려요. 그래요? 근데 시청하신 분도 많잖아요. 아니 이 여성분이 이제 잘 소개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남자가 잘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시면 일단 넣어줘봐. 일단. 예. 그래서 안 넣으시는군요. 그래서. 야, 전 그러시면 M2에 넣으시면 거기 최민희 의원도 계시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정치인이 읽어줄 수도 있는데. 장원이 피부 좋잖아요. 장원이 하면 되지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방송인들이 웬만한 여자보다 얼굴에 분칠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잘 알아요. 클렌징도 신경 쓰고. 그럼요. 그리고요, 되게 참 섬세하잖아요. 네, 이 섬세하죠, 작가가 장원이. 쳐다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런 감수성이 있는 아이가 읽어주는데. 얼굴에 뾰루지만 하나 놔도 나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예민한 성격입니다. 예. 네. 마지막 광고. 대표님 차례 아니, 아닙니까? 나 지금 여론 파악해야 되겠지. 그렇습니까? 예. 댓글창 여론 파악. 대표님은 큰일 하셔야 되니까 저는 목이 아프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광고. 하고 싶었대. 너 형 더 비참하게 할래? 웃지 마. 웃지 마.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광고. 호주에서부터 청소업을 시작한 클린킹입니다. 음원 없어서 읽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린킹은 한국에 발달된 청소 기술과 호주에 보편화된 청소 시스템을 접목시켜 차별화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유지, 보수, 관리팀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 최상의 청소 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하는 손걸레 및 대걸레는 최대 2달을 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을 수 있는 의사소통 책자를 통해 고객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매주 관리팀이 청소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달 2번째 주에 관리팀이 작성한 청소 상태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 매달 마지막 주에 관리팀과 직접 함께 청소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청소업체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현지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저널리즘 M을 통해 연락 주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번호 1670-7622 1670-7622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네. 깨끗해졌잖아요. 네. 사무실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내가 사용하는 공간 청소해주는 사람이 내 공간 청소하고 나서 딴 쪽 가서 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받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우리 편에. 그래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갖고 왔는데 오랜만에 좋은 기사. 좋은 기사. 예, 좋은 기사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사인 기사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이게. 양이 많아. 네, 이 뭐 왜 이렇게 양이 많냐면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문제적 보도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예시를 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예. 온라인에서 아마 온라인이니까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시사인 정확한 정보 전달 대신 소모적 논쟁을 택한 언론 보도. 이번에 그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50대 50이더라고요. 네. 신뢰한다, 네, 지금 그렇죠. 불신한다. 예. 근데 옛날에 우리 막 싸울 때, 야 신문에 나왔어, 씨. TV에 나왔어 하면 이기는 그 사람 이겼고 이기는 거지. 100%지, 100%였지 그냥. 논쟁 끝. 그 정도로 신뢰를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믿는다 니네 거를. 절반만 믿는다. 근데 이 절반도 그 여론조사도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럼요. 보수 문제가 있어요. 보수 언론 따로 진보 언론 따로 그렇게 이렇게 했으면 하지. 완전 그렇게 달랐을 안 거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불신이 한 정확하지 80% 갔을 거예요. 어. 근데 이거 그냥 뭉뚱그려도 없기 그렇죠. 때문에 50대 50이 정확- 나왔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거 맞아요. 언론 전문가가 딱 네, 맞습니다. 우리끼리만 딱 알아먹는데 대화죠. 모르잖아. 뭔 말인지 모르지. 아니 알아들었는데 왜 아니 왜 갑자기 여기- 적극적이 되신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그렇게 못하겠수다.
내가 봤을 때 이 얘기는 한 20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중대한 상황이기 어디 빨리 때문에 가시려고 자꾸 저기. 20분 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아니 맞는 얘기야. 왜냐면 나도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언론사 전체를 물어보면 그렇지. 모르잖아요. 어떤 언론사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져야 될지. 그렇게 되면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 역시. 예. 언론 전문가죠 제가. 아유 역시. 예, 예. 몰라 이것들은. 지금도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거 한 거야? 언론학 전공끼리. 그래요. 자, 그래서 제목도 괜찮았고, 예,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와 미래통합당은 계속 우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 봉쇄론으로 발전하며 논란을 키웠다. 맞아. 감염병 전문가가 비선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예. 그러면서 문제 있었던 거. 한국 코로나19 사망률 후베이성 뺀 중국보다 높아. 후베이성을 왜 빼는데? 이거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면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 많아요. 많아요. 네, 막으라는 진짜. 중국은 안 막고 대구 경북만 봉쇄한다. 뭘 봉쇄를 했는데? 그 뭘 봉쇄했는데 언제 우리가 봉쇄했냐? 봉쇄한 적이 없어요. 중국 감염원 차단했으면 재앙 없었다. 말도 누가 안 되는 왜 소리. 열었나 밝히라. 예. 말도 안 돼. 이거 웃겨. 일본과 달라도 너무 다른 우왕좌왕 정부. 여기는 한국인 집, 문 앞에 차별딱지 붙이는 중국 이웃. 근데 그거 원래 아니었죠. 돌아온 곳을 환영한다. 네. 14일간 격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나뭐 차별딱지? 예. 그다음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 왜 한국인이 미안하냐? 다들 지금 대한민국 최고로 격철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아. 아니면 우리한테 사과하는 걸 수도 있어. 네. 내가 여러분들과 같은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에 누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어가지고 창피하시죠? 기자의 그 고백일 수 있어. 되게 웃겼어. 우린 웃겼어? 이거 좋잖아. 이런 걸로 우리는 우리만 이렇게 알지 이거는. 이런 개그맨 정보. 개그맨들만 개그맨들끼리 통하는 얘기. 그래. 근데 이 시사인 기자 정말 나경희 기자 이게 진짜 기자인데 한번 시간 나실 때 시사인 나경희 치셔가지고 한번 이 기사 예, 읽어보세요. 쭉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가 싹 들어와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뭐 한국의 중국화가 문정부 꿈인가?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아유 씨. 야 이거 찾기도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네요 그러니까 나경희 이걸 다 기자. 찾아가지고.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재판매 목적 마스크 사재기 횡행 언제? 야 너 아니 중국인 안 막아갖고 터졌다 그랬죠. 근데 대림동에 중국인이 가장 많이 살잖아요.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확진자 몇 명 나왔냐? 안산에 중국이 가장 많지. 나왔냐? 중국 확진자가? 안산 청정구역이야. 우리 엄마 사는데. 인천은 항구도 있고 공항도 있어. 특히 배로 보따리상 엄청 쏟아져 들어와. 맞아. 근데 인천에서 나왔다는 소리 들어봤어? 등신들아. 얘가 이 전 기사 제목은 뭔지 알아? 똑같은 내용 갖고 거의 가래침 뱉는다고. 맞아. 혐오 부추기려고. 보면은 주옥 같은 기사가 너무 많은데 최진봉 교수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네. 그 다 하려면 돈을 얼마 줘야 돼요? 공적 마스크가 드러낸 문재인 사회주의. 말도 안 되는 뭔 야, 소리야. 니네 마스크 없다고 국가에서 막 나눠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하니까 또 사회주의라. 아니 우리 그 홍콩이나 어디 같은 우리보다 훨씬 심하게 해요 거기는. 아이씨. 아예 그냥 강제로 해 강제로 거기는. 어? 자, 이게 같은 회사인데요. 똑같은 마스크 오브제. 대만은 모범 사례. 그러니까 대만도 우리는 사회주의래 근데. 우리가 더 그보다 예, 약해. 인간들아. 말 대만보다. 잘했다. 인간들아. 같은 회사. 이건 뭐 언론사가 아니야. 그냥 영업 이익 추구하는 곳이지. 노인들 숨쉬기도 힘든데 마스크 쓰라니. 야, 이 미쳐버리겠다 진짜. 어쩌려고 얘들 이렇게까지 가는지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타습니다. 시사인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타. 기사. 아유 짜증나죠. 와 엄청 두꺼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현 주소를 잘-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맞아요. 참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 한국 언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꾸 스스로가 신뢰를 떨어뜨리고 물론 언론 또 기자의 생리상 또 목적상 권력을 비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목적을 권력 비판, 정부 비판으로 잡아놓고 몰아가는 기사는 그건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그건 기자가 아닙니다. 다른 거 정치예요, 정치. 어? 맞아. 최진봉은 하나도 안 하는데 찬스가 와도 안 하는데 니들은 안 해야 될 인간들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이제 교수님 때문이에요.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니까 안 해야 될 놈들이 하는 거 아니요. 에이, 지난주에 아유 국회로 가라 이랬는데 TBS로 가라 TBS로 빨리. 아니 국회 가서 언론 개혁할 생각을 안 하고 TBS 가서 박지원 박지하고 놀 생각. 아이고 그게 뭐 박지은 박지 여기서도 하잖아 걔 둘이.
무슨 남매? 말 돌리지 아니, 마시고요. 아 걔네들은 내가 대타 쓸 테니까. 추가 모집 하나요? 아우 나보다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라이브 댓글창은 너무 재밌다. 아, 그래요? 너무 빨리 한 시간 후딱 갔다. 맞아요. 한 편의 빨리. 코미디를 봤다. 왜냐고요? 우리 코미디 코미디 채널이. 채널이에요. 맞아요. 정치가 아닙니다 이게. 코미디. 자, 여러분과 우리는 20초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연관됩니다. 예. 야, 근데 유튜브 니네 코미디 채널인데 왜 자꾸 노란 딱지 주냐? 코미디 채널에? 뭐 아니 개그맨도 2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개그맨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청객도 있고. 전문 돈 받는 방청객. 이거 여러분 모르셨죠? 공개 코미디예요. 방청객. 공개 코미디야. 공개 코미디. 방청객이 공개 연기자가 더 많아서 그렇지. 방청객 한 명에. 예. 사회 있잖아. 사회. 예. 개그맨. 자, 예고해드린 대로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어제 라이브한 EJ. 예. 그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맛깔납니다. 예. 전문가들이 이 방송하고 다르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합니다. 예. 네. 원래 메인이 방송 나가고 그다음에 서브 나가는 거잖아요. 서브 프로그램도 사랑해 주십시오. 네. 다 같은 저 이동형 TV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률 그 어떻게든 좀 받아보려고 뒤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치? 이거 타고 넘어간다고 하지. 그래요. 그래요. 무시하는 거야. 그래요. 자, 다음 주에 그럼 뵙겠습니다. 들어주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